시작할게요. 51페이지에 보시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대기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은 지표에서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마찰력은 지표에서 풍속과 비례하죠. 풍속이 빠르면 마찰력도 어때요? 같이 커지는 거고요. 방향은 어때요? 반대죠. 내가 만약에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면 다리는 앞으로 나가지만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바람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 두 번째로 보시면 전향력은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이 아니라 자전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 공전이 아니라 자전 때문에 생기는 전향 가속도에 의한 가상적인 힘을 말한다. 3번에 보시면은 바람이랑 공기의 움직임 중에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압 경도력,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바람 발생의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기압 경도력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알아두시고 2번에 있는 전향력은 자전으로 고쳐서 여기가 바람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신경 쓰셔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막대기로 표시한 기상 도형인 풍배도, 바람장미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그 풍배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방위는 8방위나 아니면 16방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불어서 이쪽으로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봤을 때 여기는 북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어디 쪽으로 불어가고 있어요? 남동 쪽으로 가죠. 그러면 남동풍이다가 아니라 불어오는 쪽 어디서 오지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의 이름을 붙인다. 그럼 동풍이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량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의 바람이 얼마큼 많이 불었는지를 발생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말한대요. 이게 주풍이 되는 거죠. 어느 쪽 방향에서 가장 많이 바람이 불었는지가 주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풍속이 1m/s 이하는 무풍으로 백분율로 표시한다가 아니라 0.2m/s 이하인 경우에 무풍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람이 아예 없을 때에도 0.2m/s 정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우리가 무풍으로 보는 거고, 그 무풍일 때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2페이지 1번 보시면 연료와 자동차 다 정리하실게요. 1번에 보시면 삼원촉매장치, 삼원촉매장치에서 환원촉매로 사용하는 거. 삼원촉매장치가 뭐예요? 녹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또 탄화수소, 이 세 가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원인물질을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원인물질, 3원 촉매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을 1차적으로 뭐 시켜요? 환원을 시켜서 N2와 O2로 환원을 시키죠. 이때 사용하는 환원 촉매가 뭐예요? 로디움이고요.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고 있는 걸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디움에 의해서 환원을 시킨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산소를 약간 이용을 해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뭐 시켜야 돼요? 산화시켜야 되죠. 산화시켜서 H는 H2로, C는 CO2로 이렇게 산화해서 무해화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 원인물질을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해서 3원 촉매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백금과 파라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환원 촉매 찾는 거네요. 환원 촉매는 누구예요? 로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2번 볼게요. 중류는 A중류, B중류, C중류를 구분한대요. 뭘로 구분하죠, 이거? 점도에 따라 구분하죠? 점도에 따라서 A, B, C로 구분을 하죠. 점도가 높아지면은 황성분이 더 많아지고요. 비중은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류라고 하죠. C중류, A중류, B중류, C중류 할 때 중류가 이제 무거워진다. 매연 발생률도 많아지는 거고요. 점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써놓을게요. 황분도 많아지고 비중도 커지고 매연 발생률도 많아지고 남아있는 탄소, 잘 타지 않으니까 잔류탄소 같은 것들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류가 좀 저중류, 저진류로 가면 갈수록 저진류가 가면 갈수록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점도 정답은 3번에 볼게요. 중류의 성상과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중류 중에는 잔류탄소의 함량이 많은 경우가 점도가 높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점도가 높으면 매연 발생량도 많고 잔류탄소도 많다라고 했으니까 1번 설명 맞는 설명이고, 2번에 보시면 유동점은 중류를 저온에서 취급할 때 난이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중류를 저온에서 취급을 하면 그 난이도, 얼마만큼 취급하는데 유용하지 않은지를 유동점을 가지고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 점도가 낮을수록 유동점은 어때요? 낮아지겠죠? 점도가 작을수록 유동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봐두시고, 밑에 보시면 중류의 인화점이 높으면 화재 위험이 인화점이 높대요. 그러니까 인화점이 뭐예요?